네, 안녕하세요. 예, JJ 성형외과의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제 거상이라는 게 요새 뭐 유튜브 보고 그러면은 거상을 뭐 해야 되느냐, 거상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거 바로 잡고, 또 요즘에 이제 가장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심층 안면거상, 심층 밀착 안면거상, 딥플레인 안면거상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뭔지, 또 그게 뭐 왜 그렇게 자리 잡게 됐는지 같은 것을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거상은요, 이게 이제 수술로서 시작된 지가 100년이 넘었죠. 1916년에 독일 의사가 처음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요거는 1917년에 프랑스의 뭐 레이몬드 파소라는 뭐 여러 가지 성형외과의 시조격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상도 해보고 가슴에 이렇게 처진 가슴도 올려보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이렇게 드로잉도 해가면서 실제로 이게 수술을 아마 좀 하셨겠죠. 근데 이런 드로잉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던 성형외과 의사의 시조세 같은 분이 있어요. 네, 파소라는 프랑스 의사가, 예, 그분의 드로잉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 앞쪽을 이렇게 앞쪽에 있는 남는 피부를 이렇게 잘라서 꼬매줘. 그리고 귀 밑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잘라서 꼬매줘. 이러면은 이제 주름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뭐 이런 강연도 하고 이런 책도 냈어요. 1917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죠. 뭐 이런 식의 수술을 사실 아직도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거의 이런 건 안 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게 수술이 뭐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그러니까 야매 비슷하게 이제 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다가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피부 아래쪽에 이제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층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박리라는 건 얇게 떨어뜨린다는 뜻이 분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리를 해가지고 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봉합을 하면 봉합한 후에 흉터도 크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면거상의 클래식이라고 해요. 실제로 클래식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거든요. 클래식 페이스리프트가 요 넓게 피부 밑을 박리해서 피하 지방층을 박리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시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쯤에 이 스마스라는 개념이 발견이 돼요. 이게 요 피부 아래층에 지방처럼 볼륨이 있지만 피부처럼 질겨요. 지방층은 우리 리프팅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방층이라는 거는 그냥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고 박리도 어렵고 당길 수도 없고 당기면 툭 떨어지니까 고정하기도 어렵죠. 근데 지방처럼 볼륨을 가지면서도 피부처럼 어느 정도 질겨서 위쪽으로 박리도 가능하고 고정도 가능한 그런 스마스층을 발견을 해요. 이게 superficial musculo aponeurotic, 그래서 표면에 있는 근육과 근막과 지방이 같이 손재된 조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통하게도 이렇게 약간 질겨서 당겨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관자놀이나 요 앞쪽 부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안면신경이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 레이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리도 안전해요. 그래서 스마스 박리라는 걸 해서 끌어올려서 피부 쪽에서의 단순하게 바깥쪽만 당겨는 게 아니라 안쪽도 당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그 시절에 있던 교과서에 있는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광대뼈 아래쪽. 왜냐하면 요 관자놀이 쪽에는 안면신경이 스마스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하는 이 스마스 박리를 피부 박리 아래쪽에서 또 다른 레이어로 해서 끌어올려서 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제 시행이 많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방법이 여러 응용이 되고
또 이 아래쪽 광대뼈 아래쪽만 하다가 위쪽까지 이 그 안면신경이 가는 코스를 잘 피해서 위쪽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이스마스라는 방법이 또 많이 개발됐고요. 실제로 하이스마스라는 검색어를 구글에다 키워딩 하면은 아직도 미국이나 전 세계에 성형외과들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거를 해요. 이런 새로운 수술을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하이스마스 우리 병원에선 하이스마스라는 하이스마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술을 해요라고 돼 있는 병원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익스텐디드 딥플레인, 그러니까 심층 밀착 안면거상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데 그런 방법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업데이트된 수술 방법이고 거의 그 제일 그러니까 학회에서 제일 발표하고 제일 이 수술 요새는 학회 발표가 그러니까 비디오로 수술하는 과정이 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이제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방법이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술 방법들이 점점 진화를 해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오늘날의 그 가장 업데이트된 딥플레인 안면거상,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이 장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거상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인 심층 안면거상 그리고 스마스 기법, 스마스 테크닉 이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스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스마스는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과 근육을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 근막층입니다. 이걸 스마스라고 부르는데요. 안면거상의 핵심은 이 바깥쪽 피부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옷 같은 이 안쪽 스마스층을 당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의 스마스층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스가 다 똑같은 스마스가 아니라 위치에 따른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귀의 앞쪽 이 부분은 스마스가 두껍고 튼튼하게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얼굴의 중앙 부위, 팔자, 입과 턱 이쪽으로 갈수록 이 스마스층은 점점 얇아지다가 거의 사라집니다. 결국 그 얼굴의 가장 앞부분은 스마스층만 따로 층내기는 좀 힘들 정도로 얇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스는 가쪽에 이 바깥쪽에는 움직이지 않는 이 픽스드 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런 스마스층이 있고 내측 그 안쪽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바일 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마스가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의 스마스는 단단하게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대신 이 노랑 부위 즉 볼이나 입가 부위의 스마스는 말랑말랑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위는 그대로 있는 채로 시간이 지나면 이 모바일 스마스가 점점 처져서 이런 불똥 모양이 되는 전형적인 얼굴 처지면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심층 안면 거상과 스마스 테크닉을 비교할 건데요. 먼저 당기고자 하는 부위와 얼마나 가까이서 당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스마스 기법에서는 보통 귀 앞부분 요 부분에서 스마스 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층 안면 거상은 이제 눈 가에서 하악각을 연결하는 선에서 우리가 박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리프팅할 때 얼굴의 중앙 부위, 그러니까 팔자, 입가, 턱 라인 이쪽을 목표로 수술하게 되는데 이 심층 안면 거상의 박리 시작 부위가 기존의 스마스 기법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처진 입가와 턱 라인에 전달되는 힘도 강력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인대 조작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에는 피부가 흘러내리지 않게 뼈에서 피부 조직들을 꽉 붙잡아매는 유지인대라는 섬유성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유지인대들을
끊어줘야지 비로소 얼굴의 살이 자유롭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 요렇게 표시된 요 부위가 우리 기존의 스마스 기법의 박리 범위이고, 그리고 요 이렇게 파란색 요 부위가 심층 안면 거상에서의 스마스 박리 범위입니다. 즉 이전의 스마스 기법에서는 이 유지인대까지 스마스를 박리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절제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층 안면 거상에서의 스마스 박리 범위는 유지인대는 물론 이제 거의 입가와 팔자까지 다 박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안면 거상에서 노리는 효과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처진 앞볼을 리프팅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처진 앞볼을 효과적으로 리프팅하기 위해서는 심층 안면 거상의 기법으로 요 광대 유지인대를 완벽하게 좀 끊어내줘야 합니다. 결국 이 유지인대, 특히 광대 유지인대를 끊어주는데 이 심층 안면 거상의 박리 범위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볼 처짐의 리프팅 관점에서 심층 안면 거상의 기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마스를 당기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스마스를 우리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입이 찢어진 조커 같거나 아니면 얼굴이 납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아래로 작용했으니 얼굴도 수직으로 당겨야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심층 안면 거상은 스마스 절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스마스를 수직 방향으로 리프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스마스 기법에서는 절개 위치상 완전히 수직으로 당기면 이 부분이 울어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심층 안면 거상보다는 비교적 수평적으로 당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 안면 거상은 수직 벡터에 가까운 방향으로 리프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퍼진 얼굴을 좀 더 좁게 만들어주고 입체감이 살아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목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얼굴은 팽팽한데 목이 쭈글쭈글하면 오히려 더 나이든 티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는 활경근이라고 하는 넓은 목의 근육이 목을 감싸고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활경 근육이 턱뼈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목 라인과 이제 턱 라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얼굴에선 스마스층이 목에서는 활경근으로 연결이 되는데, 심층 안면 거상의 절개 라인을 목까지 연장을 하면은 바로 활경근 뒤에서 절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경근의 박리 및 고정하는 데도 조금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제 활경근이 떨어져서 목 라인과 턱 라인이 무너진 그런 상태이고, 이 활경근을 이제 해먹처럼 팽팽하게 당겨주어서 턱 밑을 받쳐주고요. 또 처져서 쓸모없는 조직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활경근을 뒤쪽으로 회전시켜서 부족한 턱뼈 공간을 채워줘서 우리가 보형물 없이도 무너진 하악의 끝부분 라인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좋은 방식이어도 우리가 부작용이 많으면은 수술을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층 안면 거상을 수술하는 것이 깊은 층에서 수술하니까 조금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도 오히려 조금 더 낮다. 그 이유는 우리 일단 첫 번째 그 안면신경의 전두 분지를 피해서 스마스 박리를 진행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안면신경의 분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관자 분지, 협부 분지, 그리고 하악연 분지, 이런 안면신경의 분지들이 있는데, 이 분지들은 이제 근육의 아래층에 숨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심층 안면 거상 시에는 무엇보다 직접 눈으로 안면신경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면신경의 부작용으로 이제 콸기 부작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피부만 안쪽을 당기지 않고 피부만 억지로 잡아 당겨서 꿰맸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고요.
심층 안면 거상은 피부 안쪽에 스마스가 이 모든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겉피부는 그냥 살포시 덮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칼기 등의 부작용이 적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면 거상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넓어진 흉터도 이제 피부만 억지로 잡아당겨서 이제 장력이 생겨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심층 안면 거상은 역시 안쪽에서 스마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피부에 장력이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흉터라든지 칼기의 부작용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심층 밀착 안면 거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10년 정도 전부터 이 안면 거상이라는 분야가 정말 그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핫 이슈거든요. 그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은 쌍꺼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또 코를 높일 일도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안면 거상 페이스리프트하고, 그리고 이제 뚱뚱한 사람 많으니까 라이포석션인데, 라이포석션 지방흡입은 이제 약간 노동 집약적인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어떻게 보면 그 수술이 그 예술적인 면 뭐 이런 게 좀 적어. 그래서 제일 정말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핫 이슈가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단행본, 지금 이 수술 방법들이요 다 단행본으로 나와요. 단행본이라는 게 책 하나가 거의 한 100만 원쯤 돼요. 한 1000불 뭐 이런다고 책 한 권이 뭐 1000불 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심층 밀착 안면 거상에 대한 내용, 또 이전에도 하이스마스에 대한 내용, 책 한 권이 그냥 그 안면 거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거의 뭐 한 1000불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이 미국 성형외과에서는 단행본도 많이 나오고 또 논문도 많이 배출되는 그런 그 성형외과의 관심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은 이게 거의 다 이 평정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딥플레인이라는 말은 사실 이전에 한 번 있었고, 익스텐디드 딥플레인이라고 하면서 박리 범위를 훨씬 더 넓힌 거를 익스텐디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 근데 회복도 빠르대. 그래서 입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물론 입원은 하시는 병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효과는 좋은데 회복이 빠르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아까 김 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얼굴은 이 위쪽에는 픽스드 스마스, 살들이 얇고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뼈가 있잖아. 근데 요 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눈꼬리하고 턱 끝에 그 앵글 아래쪽 부분에는 살들이 다 광대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광대뼈에 매달려 있는 데죠. 여기가 다 이렇게. 우리 뺨이라고 하죠. 뺨. 예. 그러니까 여기는 광대뼈에 매달려 있으니까 모바일한 스마스,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움직여. 위에 있는 픽스드가 아니라 움직여. 그러니까 당연히 픽스드된 파트에 비해서 모바일한 파트는 훨씬 더 빨리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처지는 파트는 이 모바일한 부분이에요. 모바일한 부분 처지죠. 그러니까 위에 안 처진 부분하고 아래 처진 부분하고 사이가 볼륨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이제 볼이 패였다. 또는 얼굴이 꺼졌다. 뺨이 꺼졌다. 여기다 지방 넣어야 돼. 이런 식의 조금 조심해야 될 시술들을 막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볼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내려온 이 부분에 좀 더 가까운 데서
이 끌어올려서 봉합을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예전에 스마스를 박리하는 거는 저 위쪽에서 했다고, 위쪽에서. 그러면 그 픽스된 스마스를 박리를, 야, 이게 스마스야, 이게 스마스야. 이걸 땡기면은 피부를 안 땡겨도 돼. 이게 스마스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뭐 우리 이제 그렇게 교육도 받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비디오도 보고. 근데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서부터 박리를 해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그 심층 밀착 딥플레인 익스텐디드 딥플레인에서 나온 거고, 이 아래쪽서부터 박리를 시작을 한 거죠. 위쪽은 박리 안 해. 그러니까 효과는 좋고 박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회복 기간도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게 박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층 박리하고 그 밑층에 또 박리하고, 그래서 이 레이어를 두 개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건 정말 기술이 정말 훌륭한 기술이야. 너무 좋은 수술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이 안쪽을 더 깊게 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 피하 박리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고정하니까 훨씬 더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고정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 진한 오렌지 색깔이 지금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리라는 거 자체가 사실 수술에 의한 상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힐링이 돼야 돼. 힐링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박리된 부분에서는 피가 지혈이 필요하죠. 지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 훨씬 더 이 박리의 전체적인 면적이 이 심층 밀착 안면거상에서 딥플레인 안면거상에서 훨씬 더 그 표면적을 줄이게 되는 거죠. 줄이게 되면 당연히 뭐 붓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또 출혈도 줄어들게 되고 지혈할 필요성이 있는 표면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박리의 피하 박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박리의 표면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또 심층이라는 데가 피하층보다 훨씬 더 혈관이 적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베셀, 혈관이 없는 에이베스큘라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에이베스큘라한 플레인이에요. 이 심층부가 이 피하 조직보다도. 그러니까 혈종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죠. 또 나중에 여기를 압박을 하게 되니까 혈종이 생기더라도 약이 적어요. 또 혈종이 생겼어요. 근데 혈종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피부 아래층에, 그러니까 피하층에 생기면, 혈종이 생기면은 울퉁불퉁해지는 게 많고 또 멍이 그 혈종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깥에서 보인다고. 근데 깊은 데서 생기면은 조금만 사라져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깊으니까. 그래서 혈종이 생기더라도 약이 작고 금방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효과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굳이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뭐 피주머니 바깥쪽으로 백을 하거나 오랫동안 입원할 필요가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듀얼 플레인 페이스리프트란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스마스 테크닉이라는 수술 방법이 상대적으로 피부 박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분류에서는 이제 이중 평면 안면 거상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것과 심층 안면 거상을 또 피부 박리 범위에 따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매번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얼굴이 처지는 것은 피부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 조직들, 지방과 속근육, 그러니까 스마스층과 지방이 다 무너져 내린 건데 이런 얼굴은 이제 속 내용물을 당기지 않고 겉피부만 당기면 소위 이제 바람 맞은 얼굴처럼 표정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잘 당겨야 된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속 근육과 겉피부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스마스 테크닉 안면거상, 그 듀얼 플레인 안면거상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분류가 들어간 거고, 그것은 스마스 박리를 외측부터 시작해서 스마스 박리가 적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피부 박리를 많이 해서 스마스와 피부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당겨지기 때문에 듀얼 플레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반면 이제 심층 안면 거상은 피부 박리는 최소화한 채로 이제 피부와 스마스를 한 덩이로 이제 잡고 깊은 곳에서 통째로 옮겨지는 수술이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플레인, 심층 안면 거상에서는 이제 피부 박리는 최소화하고 스마스 아래쪽으로 진입을 해서 유지인대를 끊어가면서 최대한 많이 박리를 하는 근본적인 재배치를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피부와 근육이 붙어 있는 채로 움직이니까 이제 입가나 눈가가 찢어지는 듯이 당겨지는 현상이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마스 기법, 이제 듀얼 플레인 페이스리프트는 이제 피부 밑을 넓게 박리함으로 피부 자체에 잔주름을 피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층이 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층이 나기 때문에 피부와 스마스를 서로 다른 벡터로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스마스 박리를 내측까지 충분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내측까지 박리하기가 힘드냐면은 이제 스마스가 얼굴의 내측으로 가면 갈수록 얇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 아주 안쪽에 가서는 스마스층을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피부 박리를 듀얼 플레인에서 보통 한 요 정도까지 피부 박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아래는 이제 얇은 스마스거나 아니면 스마스가 거의 소멸된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스 박리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는 유지인대를 끊어줄 수 없어서 얼굴의 구조적인 재배치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듀얼 플레인 방식으로는 이제 피부 박리를 바닥에서 피부를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많이 박리하기 때문에 피부로 가는 그 혈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중평면 안면 거상은 땅에 박힌 말뚝, 즉 인대는 그대로 두고 텐트의 첩만 힘껏 잡아당기는 뭐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층 안면 거상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말뚝을 다 뽑고 말뚝 자체를 위치를 옮겨 박는 거기 때문에 굳이 힘주어 당기지 않아도 텐트 모양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리프팅 되는 방법이다. 이런 자연스러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중평면 그리고 스마스 기법, 이게 뭐 나쁜 수술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수술이고요. 피부 가죽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져서 잘라낼 양이 많은 7, 80대 고령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피부에 자글자글한 주름 개선이 주 목적일 때는 이 방법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듀얼 플레인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듀얼 플레인과 디플레인 뭐가 좋으냐 뭐 이런 그런 제목의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한국 영상들이에요. 이게 그 외국 영상에서는 듀얼 플레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 듀얼 플레인이란 말 자체가 없고, 비교를 뭐랑 항상 하냐면 아까 처음에 김 원장님이 하셨듯이 스마스층 했던 이전, 특히 하이스마스가 바로 이 디플레인이 나오기 직전까지 가장 업데이트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스마스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요새 이제 듀얼 플레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 영상들의 선생님들의 영상들의 끝이 각각 어떤 그 인디케이션 그 적응증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이 턱 밑에 목 있는 부분은 이 목 밑에 있는 부분하고 목 위쪽 부분하고 피하방리가 둘 다 돼요. 그 대부분 듀얼 플레인으로 돼요. 네, 근데 이 위쪽 부분은 거의 듀얼 플레인으로 안 하거든요. 심층만 하게 되는데 그 앞쪽에서 이런 아까 주름이 많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 지금 요 부분을 조금 더 여기까지 더 길게 하는 걸 듀얼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얼굴에서는 그다지 그게 필요한 경우가 없고요. 목 같은 데서는 듀얼 플레인을 조금 더 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듀얼 플레인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한 이제 20년 전에 쓴 논문인데 여기서도 이제 멀티플레인이라는 게 항상 화두가 돼요. 항상 이게 뭐 동양인에서의 뭐 멀티플레인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인을 여러 층으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때부터도 많았고 사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트렌드를 이뤘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듀얼 플레인이라는 건 사실은 정식적인 그 수술명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까지 방리한다 이런 면이고 그 의사들마다 그 듀얼 플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실제로는 좀 다른 수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주머니를 예전에는 뭐 이틀씩 하고 뭐 이랬어요. 피주머니를 이틀씩 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이 네거티브 프레셔 드레이닝이에요. 네거티브 프레셔가 뭐냐? 음압이 뭐냐 하면은 음압의 반대가 양압이잖아요. 양압은 공기를 억지로 어떤 스페이스에다 집어넣는 게 양압이야. 바깥쪽에 공기를 끌어다가 억지로 집어넣는 게 양압이에요. 음압은 뭐냐 하면 어떤 스페이스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뺀다고요. 공기를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프레셔를 바깥쪽에서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주머니가 바로 네거티브 프레셔, 바깥쪽으로 안쪽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수술한 부위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지혈되지 못한 피, 또 그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데 실제로 피를 빼는 게 아니라 공기를 빼주는 거죠. 사실은 이 네거티브 프레셔 드레인이라는 걸 원래 많이 쓰는 게 어디냐 하면 복강이에요. 복강 같은데 복강 수술하고 나서 이 배 안쪽에 수술하고 나서 그 피가 나니까 계속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빼준다고요. 바깥쪽에서 기계를 써가지고 입원하고 있으면 일반외과 병실에서 입원하고 있으면은 바깥쪽에서 공기를 쭉 빼내. 그러니까 계속 빼내면은 그 안에서 조금씩 지혈되기 전까지 나오는 살들을 그 피들을 바깥쪽으로 빼내면서 이제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강은 압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얼굴 스페이스 같이 이렇게 작은 스페이스는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안쪽에 있는 공기를 빼가지고 그러고 나서 안쪽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면은 음압을 걸어서 바깥쪽으로 빼면은 이 볼과 그 안쪽에 있는 그 플레인 우리가 열었던 부분을 다시 밀착시킬 수 있고요. 한 2시간 정도 빼내고 이걸 딱 여기서 잘라. 그러고 나서 외부에 압박을 해서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지혈이 어느 정도 되고 초기 힐링, 뭐 그 작은 뭐 모세혈관들이 서로 붙고 혈관들의 손상됐던 혈관들이 아물게 되는 초기 치유가 끝나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후에 지금 요 압박을 풀어주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밥은 한 7일 정도 후에 제거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멍들이 노릇노릇하게 있겠죠. 근데 딥플레인은 멍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적은 출혈이 되고 깊은 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이걸
이걸 예전에 피하박리일 경우에는 훨씬 더 이 배액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한 뭐 이틀 정도 이걸 이제 병실에서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심층 디플레인 페이스리프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걸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입원도 덜 필요하고 회복도 빠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악화선 여기 침샘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침샘을 홀라당 다 감자캐듯이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요 바깥쪽 부분 이렇게 내려온 부분만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악화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조직 사이에 침이 새요. 침이 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직이 소화가 돼서 잘 낫지가 않아.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배관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만 자를 경우에는 거기서 침이 자꾸 나와. 그래서 거기 침이 자꾸 고여.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배관을 조금 더 길게 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배관을 그렇게 길게 저는 배관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짧게 쓰고 밀착을 만든 후에 제거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층밀착 안면거상이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효과가 좋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이유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안면거상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야. 뭐 시술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인데 안면거상을 반대하느냐 뭐 찬성하느냐 뭐 의사들 중에서 안면거상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안면거상은 당연히 전 인류 중에서 안면거상을 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사실 이게 우리 성형수술이라는 게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수술이죠.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수술이죠. 예. 그런데 안면거상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성형수술이 해외여행이랑 되게 비슷해요. 해외여행이랑. 그래서 해외여행이랑 사실 비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 며칠간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성형수술을 하면 휴가를 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슷하게 든다고요. 근데 안면거상은 그 유럽 여행이야. 유럽 여행. 그러니까 유럽 여행 뭐 유럽 여행 가봐야 그게 그거야. 뭐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하실 수도 있고 야 갔더니 너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거상이라는 게 당연히 꼭 할 필요가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효과 자체는 그러니까 어느 동안 시술보다도 당연히 월등하고 또 제가 요거 뺐었는데 보면은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긴 뭐 옛날 배우들이 얼굴이 막 이상하게 된 배우들 있잖아요. 안면거상한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주사 맞아서 그런 거예요. 다 잘못된 주사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안면거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은 당연히 할 필요가 있는 수술, 꼭 해야 되는 수술 전혀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같은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렇지만 이상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질문.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코 수술, 눈 수술, 눈매 교정 하려고 합니다. 흉터가 다 지워지거나 흉터 자국 없이 일상생활을 하려면 수술 몇 달이 지나야 되나요? 네. 뭐 흉터 자국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려면은요, 뭐 6개월이 걸리는 건 6개월을 이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개가 안 보이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눈 수술도 눈 떴을 때 이제 라인에 다 가려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은 보통 한 1, 2주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흉터가 다 지워지는 일은 없죠. 성형수술이든 무슨 수술이든 절개를 해서
상처가 남아요. 그건 당연히 끝까지 보이죠. 근데 흉터라는 게 바깥쪽 피부에도 있고 그 피부 아래층에도 있거든요. 아래층에 있는 흉터는 안 보이죠, 바깥으로. 근데 그 절개선에 있는 흉터는 없어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형외과에서는 그게 잘 감추어질 수 있는 부분에 절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흉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수술 직후에는 너무 감쪽 같아. 잘 안 보여. 그러다가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흉터가 뻘개져요. 뻘개지다가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이거 염증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3주 정도가 되면 오히려 흉살이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점점 그 붉은기가 없어져요. 그 흉터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의 그 위축되면서 흉터가 성숙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을 강하게 겪는 분들도 있고 거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코 수술이나 눈 수술 마찬가지로 사실 흉터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수술은 아니죠. 잘 없어질 수는 없지만 흉터가 크게 문제가 되는 수술은 아니고 그 3주 이후에도 대부분에는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흉터가 조금 강하게 좀 강해졌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흉터가 성숙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순이님께서 안면거상 한 번 하면 2번 못 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안면거상 재수술도 많이 받으러 오시고요. 뭐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처음 수술을 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수술자 입장에서 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뭐 거상 수술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2번 재수술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재수술은 성형외과에서 그 비용을 더 많이 받거든요. 뭐 눈 재수술, 뭐 코 재수술 다 그래. 근데 안면거상은 안 그래요. 안면거상은 이제 뭐 다른 병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안면거상은 첫 수술이나 2번째 수술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수술하는 게 뭐 박리가 뭐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수술 자체가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면거상을 여러 번 하는 거 물론 여러 번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너 7278님께서 코 수술 보니까 실리콘을 넣던데 안 넣고 약간 교정하는 코 라인을 예쁘게 하는 수술이 있나요? 뭐 코 수술 영상을 보면 점막을 건들거나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수술 위험성이 없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코의 성형 수술은 크게 2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콧대를 높이는 수술 그리고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코 라인을 만드는데 이제 요 콧대는 보통 얘기하시는 실리콘을 넣어서 수술을 하고요. 이제 코끝은 자가 연골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낮은 상태여서 코끝만 조금 높이면은 비율이 맞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넣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콧대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콧대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실리콘을 써서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점막을 건드려서 코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점막을 건드려서 큰일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안면거상 수술에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일이 서비스업이라 수술 후 표정 관련해서 크게 부담이 없을까요? 안면거상은 당기고 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발표한 이제 심층 안면거상은 이제 이 얼굴 전체 뭉텅이를 그냥 잡아서 당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얼굴 표정과 얼굴 그런 얼굴의 그 부자연스러움은 좀 거의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욕심을 부리고 시술을 막 오히려
그 얼굴 중앙 부분에 많이 맞으시면은 오히려 그게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거상은 이제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매우 자연스럽게 얼굴이 리프팅되는 수술이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층이라고 하잖아요. 심층이라는 게 그 얼굴 표정 근육의 위층을 대부분의 그 심층이라는 게 얼굴 표정 근육의 위층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안면부에서는 얼굴 표정 근육의 위층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 시술을 해서 볼륨과 밀도가 그 얼굴 표정근 위쪽에서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표정을 지었을 때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자꾸 이제 이 사람 안면거상에서 이상해졌어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데 그 안면거상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주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주사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이중턱에도 효과가 좋을까요? 지방 흡입이랑 안면 거상이랑 같이 받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안면 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목 부분에 대부분 지방과 같이 목도 처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목 아래 지방 흡입 같이 하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더 이제 근육까지 처진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묶어주는 근육 묶기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랑 턱 및 지방 흡입이랑 안면 거상은 매우 궁합이 좋은 수술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제 막내 마지막 학비를 냈습니다. 이제 돈 모아서 풀 페이스 리프팅 하러 갈 겁니다. 리프팅 후에 팔자주름에는 필러를 넣어야 할까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어느 정도 체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VIP님이에요. 네. 윤희님. 네. 팔자주름에 필러는 일단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고요. 이제 수술로 최대한 땡겨서 이제 해결하는 게 먼저고요. 뭐 같이 수술하면서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보통 2주 정도 체류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2주 정도 더 계셔도 되지만 만약에 수술만 필요하다, 그러면 2주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상안검 성형과 쌍꺼풀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쌍꺼풀은 이제 눈의 쌍꺼풀을 이제 만드는 수술이고요.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제 눈 처지신 분들 있죠. 내 피부가 이제 여분이 많으신 분들 쌍꺼풀 수술하면서 그 피부를 같이 잘라내는 수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안검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할 때는요, 눈을 감았을 때 절개선이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로 쭉 가요. 그 하나를 어떻게 긋냐면 눈을 감았을 때 보면 피부 결이 눈꺼풀에 이렇게 수많은 평행하는 피부 결들이 있거든요. 절개선을 하나를 그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 그은 부분에 칼을 대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만 긋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아래쪽에 피부를 눈 뜨는 근육하고 고정을 해서 그 부분이 눈을 뜰 때 딸려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쌍꺼풀 수술이에요. 근데 상안검 성형이라는 거는 중년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눈이 처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때는 2개를 그어.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밑에 2개를 그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2개를 이렇게 긋다 보니까 2개 사이를 이렇게 패곡선을 만들어서 긋다 보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피부 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피부를 잘라내고 나서 피부 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상안검에서는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상안검은 피부를 잘라내는 거, 2개의 절개선을 해서 피부를 잘라내는 거, 쌍꺼풀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